이른바 종북 콘서트 했던 재미동포 신은미 씨 강제 출국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이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조만간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이지수 변호사 그리고 북한에서 교사를 지냈던 탈북민 이미연 씨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청와대에서 뜨거운 뉴스가 오늘 전해졌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유일이 김용환 민정수석 혹시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분인데요. 예, 선배죠 사실? 아니요, 저는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글쎄요, 오늘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김용환 민정수석이 참석을 할 거다라고 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사퇴하지 않겠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사퇴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예상치 않은 돌발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어떤 것을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 것만은 분명한데 몇 가지 가능한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만약에 지금 보도된 대로 김기춘 실장조차도 김용환 민정수석이 사퇴할 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예. 김용환 민정수석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돼 가지고 조사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게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검찰에서 발표한 결과 내용조차 어떤 불만이 있다면은 예. 이 기회에 자기가 사퇴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다시 또 이제 사실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관심들이 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어떤 검찰이 내놓은 결과에, 미비점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폭로를 한다거나 또 이런다면은 또 이거는 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김용환 민정수석 1957년 경북 의성생이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것이 작년 6월부터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대검 강력부장, 서울 고검 공판부장, 서울지검 공안 1부장을 지냈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재직했고요. 이 문건이 작성됐던 것은 작년 1월이고 문건이 유출된 것은 작년 3월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법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질 만한 위치나 시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지만은 네. 이제 청와대 문건 유출 자체가 원체 사회적으로 많은 분란을 일으켰고 당시 어떤 아마 압박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사퇴까지 갈 거다라고 예상하신 분은 거의 없었고요. 특히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앞두고서 돌발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은 없는 상황에서 아마 김기춘 실장도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이고 도대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연 씨,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소식 들으시면요. 네. 북한에서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역시 IT 강국이구나 이런 생각. IT 강국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예. 다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일단 정부에 대한 이런 모든 시스템과 그 국정 현황에 대해서 우리 예.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놀랍고요.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예. 그 밑에 권력층들이 정말 어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네. 일반 주민들은 알 수조차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오늘 지금 터진 이 뉴스만 놓고 보더라도 예. 벌써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진짜 폐쇄된 그런 독재 체제와의 그런 정말 그 장단점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 눈으로 봤을 때는 좋은 뉴스가 아닌데 그렇죠. 또 그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저것조차도 저게 얼마나 그래도 사회가 이렇게 열려 있는지 그렇죠. 공개가 돼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제가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었던 것이 우리 일반 주민들의 손바닥 위에 대통령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주민들이 오른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네. 대통령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예. 또 왼쪽으로 올려놓으면 또 왼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정말 국민이 중심이 된 네. 국민이 자기 의사를 이렇게 프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예. 그런 참여적인 그런 시스템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놀라웠었던 그래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은미 씨가 이제 강제 출국이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신은미 씨 얘기가 몇 가지만 봐도 평양에 와서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진심으로 김일성 주석을 존경하고 있더라. 그리고 탈북은 너무 그 처벌이 가벼워서 그게 오히려 문제라고 얘기한다더라. 뭐 그런 몇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저희가 이미연 씨한테 듣는 얘기가 다 그대로 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안에서 살아봤던 입장으로서 탈북하신 지가 2년이 채 안 됐죠. 저는 5년. 5년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 저는 이분과 정말 인간적으로 예.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고요.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예. 그리고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그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적인 것이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좀 뛰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너무 허무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분의 이야기가 다 절대 다 거짓말을 한 거라 저는 이렇게 또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분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본 그대로 이것이 북한 주민의 상위 5%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만 딱 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나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화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같은 탈북자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오히려 너무 처벌이 가벼워서 뭐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탈북하다가 그 잡히게 되면 처벌 수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만강이나 압록강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사람, 예. 그리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북송당한 사람, 한국으로 오는 도중에 북송당한 사람, 이게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코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엄청난 처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못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 이래서 조금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통 3년 이하의 징역을 보냅니다. 예. 근데 이게 북한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감옥과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것이 또 문제점이 있고요. 예. 북한 감옥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도 가깝게 제 신뢰만 놓고 보더라고 해도 저희 큰오빠 같은 경우에도 탈북했다는 죄를 입어서 북한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시다가 하던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 처벌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그럼 가벼운 처벌이 감옥하던 도중에 죽게 만드는 것이 처벌이 가볍다 하게 되면 예. 이분들이 말하는 처벌이 그럼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예. 좀 물어보고 전 싶은 이것도 궁금하던데요. 질이고요. 6년 전부터 북한에서는 병역이 이제 의무가 아니라 지원제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6년 전에 사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절대 이건 정말 거짓말이고요. 예. 북한에서는 10년제 의무제 군사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집기가 들어오면서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의무제로 지금 다시 바뀌었고요. 제가 살았을 때만 여성도 전원 다 의무 복무. 예, 그러니까 제가 살았을 때는 남자들만 의무제로 예. 만 10년을 군사복무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오빠랑 언니랑 다 10년 이상을 군사복무를 했습니다. 특히나 또 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북한에서 대아사 정말 사람들 정말 많이 굶어 죽어 나갔을 때 시기에 북한 군부대 안의 내부 상황에서도 굶어 죽는 군인들이 정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군부대 인원들이 엄청나게 모자라고 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정일이가 어떤 조치를 취해놨냐면요. 10년이라는 군사복무를 만 13년으로 늘려놨었던 사례도 13년으로요? 있었습니다. 만 1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살 때 나갔다가 32, 33살에 전역을 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례가 저희 언니가 91년도에 입대해가지고 2002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남자 13년, 여자가 만 10년이 됐었다는 거죠. 91년부터 2002년까지 그래서 횟수로 11년, 만 10년을 군사복무하고 어허.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옳토당토한 그런 이야기라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럼 아주 최상류층에서는 뭐 지원제로 아예 의무 복무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나요? 아니죠. 그게 북한에서 군사복무 같은 경우에는 예. 최상류층들이 보게 되면 최상류층의 그 권력과 부를 유지를 하려면 예. 그 자기 아들 대에서까지도 그 권력을 대물림해줘야 됩니다. 예. 북한에서 승진하고 그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제일 1번으로 갖춰야 될 코스가 군에 가서 입대를 하고 그 군 출신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 이런 사람 관리 대상들이죠. 그래서 그 대학교 공부를 일단 하던 도중에 이분들은 한 3년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군대에 갔다 왔다는 그 경력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좋은 군부대, 보통 보게 되면 평양
변두리나 네. 아니면 뭐 군단 직속이라든지 아니면 특수부대 정말 그 환경이 좋은 이런 데 가서 간단하게 그냥 군사복무하고 그렇군요. 또 집으로 막 출퇴근하면서 군복무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이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네. 만약에 강제 출국 조치를 시키면 네네. 그 비행기표는 누가 사주는 겁니까? 자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자비로 하는 예, 그리고 거군요.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은미 씨 같은 경우는 이미 11자 항공권을 구입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 법적으로도 그렇습니까? 자비로 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출국시키면? 내려지는 조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강제 퇴거 조치가 나면은 5년 내에 입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입국을 할 수 없고요. 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출국 명령이 떨었다 그러면은 이제 30일 내에 이 나라를 떠나면 되기 때문에 네. 다시 뭐 재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은미 씨나 그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쪽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은 자진 출국의 형태를 갖겠다. 그러니까 나가는 건 맞는데 예. 내가 내 발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아마 변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것이 강제 퇴거가 된다고 하면은 5년 내에 재입국은 자동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 출국을 그냥 시키게 되면은 그럼 다시 들어오는 거는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 뭐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출국이라고 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어떤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네.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예.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검찰 입장에서는 강제 출국을 시키려는 것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기소는 할 기존 수 유예했습니다. 기소 유예를 한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미국 시민권자이기 아,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실정법 위반은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 됐든 미국 시민 됐든 상관없이 관할권이 대한민국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기소는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것이 이제 법 원칙적인 이야기인 거고 신은미 씨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지다시피 미국 시민이고 예. 또 미국 어떤 영사나 이런 쪽에서는 뭐 웬만하면은 좋은 식의 처벌을 해줬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기소를 하지 않은 거지. 이거 뭐 처벌할 수 없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예.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은미 씨가 지금 위반했다라고 하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제 요건들을 맞추는 데 있어서 과연 공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한미 양국의 어떤 관계 등을 생각을 해서 강제 출국을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이 아닐까라는 아마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임수경 의원 소환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임수경 의원 부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조사하게 되고 뭐 혐의를 적용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뭐 혐의라기보다는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물어볼 내용들은 뭐 이제 그 토크 콘서트에 가게 된 배경, 그 토크 콘서트상에서 무대에 오르게 된 배경 내지는 사전에 알았느냐, 네. 그다음에 또 그 무대에 올랐을 때 했던 발언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예. 혹시라도 만약에 무대 위에 올라갔었을 때 또 국가보안법상의 어떤 찬양 고무죄에 해당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되겠죠. 예. 아직까지는 뭐 그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검찰로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또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북한 교사 출신입니다. 이미연 씨. 그 신은미 씨를 지금 만나신다면요. 뭐 신은미 씨는 그 통일 대박이라고 대통령도 표현했고 통일의 대상이 북한 동포이기 때문에 북한을 알자는 취지로 내가 그거 쓴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대화를 하실 기회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글쎄요, 저는 그 깊이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일단 저는 이분이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예. 탈북자의 일반 제가 삶을 살았잖아요, 북한에서. 예, 그래서 그런 오해하는 점들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짚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취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남북한 통일을 하려면 북한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좋은 점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다 북한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평가하고 전체적으로 이렇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냥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그 일반적인 이런 사람 대우가 아니라 정말 특별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 시각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가졌는지 정말 인간적으로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정말 인간적으로 당신 북한 정부나 아니면 어디에서 정말 큰 돈을 받고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좀 되게 많이 물어보고 싶긴 했어요. 예. 네, 너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지수 변호사님, 이미연 씨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